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무부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추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이딴 도발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례 없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계속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의 상태와 관계없이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력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제의에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함께 오랫동안 실시해온 양자, 3자 군사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We've sought to build on closer ties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the Philippines. So we think what we are doing fundamentally is in the larger interest of the maintenance of that peace and stability that has largely prevailed in the Indo-Pacific. 캠벨 조정관은 또 영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경제적 강압을 지목하면서 한국도 그 피해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모으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맞서 앞으로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에 뒷받침을 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은 미한일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양자 관계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 훈련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한국 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며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부는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국제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도 이날 VOA에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들이 향후 몇 달 안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실은 26일 미한일 3국 정상이 오는 8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 검토 중인 특정 날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한일 3개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을 향후 워싱턴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지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을 지목해서 북한 정권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낸 성명을 통해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 같은 정권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열한 징벌에 대한 믿을 만한 보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고문 생존자가 치유되고 정의를 찾는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고문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북한 인권정책의 기둥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무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지목된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최근 무장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북한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 무장 반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도 이번 사태에 당황했겠지만 북한이 러시아 측에 탄약 등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계속 비호해 주는 것이 북한에겐 여전히 이익이라고 북한 정권은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they have few friends in the world. China will remain North Korea's most important ally and friend and economic partner. And then Russia was another friend in the sense of providing vetoes in the UN Security Council against any kind of international response to North Korea's repeated violation of UN resolutions. 북한 외무성은 이미 25일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과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가 내리는 임의의 선택과 결정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내부 문제에 계속 봉착하게 되면 북한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was hoping for more support from Russia, and that's why, of course, he provided support weapons to Russia, and to Wagner on behalf of Putin. But I think that Putin's position being weakened means that he's not going to be able to provide very much support to North Korea. 북러 관계와 별도로 바그너 그룹의 내부 반란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북한 내부 상황 악화 시 군부의 동요나 저항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harder for the North Korean military or elements of the military to rise up against Kim than it would be for the Wagner Group, obviously, to turn on Putin. But it is still, fits in well with Kim's worst nightmare that the armed forces would turn against him.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로 바그너 측과 북한의 무기 거래 합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바그너의 운영 방식이나 기존 합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군 전력이 미국 알래스카주 일대에서 진행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통해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미군 제8 전투비행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태평양 공군이 주도하는 연례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서 미국 육군과 공군이 일본 자위대, 한국 공군 장병들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2주일 동안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국제적 참여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으며 미군은 2,500명의 병력과 70대의 항공기가 참여한 대규모 다자간 통합 전투 훈련을 통해 전술과 기술, 절차를 다듬었다고 밝혔습니다. 제8 전투비행단은 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